지금 시간에는 이제 조금 사례들을 좀 볼 거예요. 비즈니스를 단순한데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키워나가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또 어떤 아이템을 통해서 사업화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이제 전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모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업 모델들. 그래서 요거를 비디오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모델이 제플 슈츠라는 모델이고요. 한번 보세요. 재밌는 모델이에요. 실제로 이제 멜버른에서 이 친구들이 창업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가게 같은 경우 입점을 이제 뭐 점포 창업 하신 분들 혹시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먹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뭐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유는 뷰죠, 뷰. 그렇죠? 네, 멋진 뷰 보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인테리어, 그렇죠? 멋진 인테리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브랜드가 유명해. 뭐 신라 호텔, 뭐 어떤 호텔에서 하는 어떤 셰프가 하는 뭐 이런 거, 브랜드 뭐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사실 식당이 2층, 3층 올라가면 갈수록 소비자들이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1층, 2층, 3층 권리금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식당은 특히 더. 그렇죠?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가게 마찬가지예요. 국제시장에 가보시면 가게 얻고 싶으시잖아요. 많이 돌아다녀 보시면 이제 알 겁니다. 1층 권리금과 2층의 권리금이 천차만별이에요. 엄청 차이 나요. 그 계단 하나 올라가는 건데. 그만큼 소비자들은 접근성이 접근성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쓸 때 접근성이 멀어지면 사실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보이기가 쉽지 않죠. 무턱대고 이런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으쌰으쌰 한 겁니다. 창업을 하겠어. 내가 샌드위치를 좋아하고 만들 줄 아니까 샌드위치 가게를 만들어야겠어. 가게를 알아보니까 마침 7층에 빈 곳이 있어. 덥어. 그리고 3개월 동안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3개월 동안 손님이 없으니까 왠지 젊은 친구들이 이제 포기를 하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가 한 친구가 심심해서 이게 종이접기를 합니다. 비행기를 만들어요. 밑에 보이고 하니까 장사는 안 되고 하니까 종이를 하나 툭 날려요.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몰라요. 왜 고객들이 안 올까? 광고도 많이 하고 밑에 막 반값 원불 원에다가 막 세일해 주겠다라고도 하고 막 했는데도 고객이 안 올라와. 누가 올라가겠어요? 7층까지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은. 진짜 뷰가 좋지 않거나 어떤 고생이 있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비행기를 한번 날려봤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그 비행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 더 날리니까 사람들이 또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디어.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 힘들어하구나. 그럼 내가 내려주면 되겠네? 가 이제 차가 있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위로 올려다 보니까 그걸 내려주는 거로 바꾸자라고 해서 만든 게 낙하산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자기네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되지만 결국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고객은 음식을 먹는데 힘든 거, 노동을 싫어하는 거야. 7층까지 올라오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그 싫어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어. 어떻게? 내려주겠어.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단순히 내려주는 거는 뭘로도 할 수 있어요. 바켓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위에서 이게 받아서 줄을 내려서 바켓을 이렇게 상자 같은데 담아서 내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왜 하필 이거였을까? 왜 하필 이거였을까?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예요. 그 뭐냐? 고객들은 아까도 서두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그 경험이 좋은 인상을 갖는 걸 되게 좋아하고 특히 그게 놀이와 연결된다면 상당한 메리트이 생깁니다. 경험에서. 소비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한번 사용하는 거 한번 보세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새 거 나오면 새로운 기능을 제일 먼저 써봐요. 그쵸? 우리 와이프가 처음에 갤럭시 처음에 나왔을 때 가장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 패턴 잠그는 거 있죠. 그거를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사줬거든요. 전화를 안 받고요. 전화를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왜 안 쓰니? 했더니 며칠 동안은 얘기 안 하다가 사실은 내가 패턴을 잠갔는데 기억이 안 나. 어떤 패턴을 했는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바로 삼성전자 서비스 가서 고쳐냈는데 방금 얘기한 거예요. 어떤 경험.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절대 패턴 안 정거예요. 절대로 저렇게 해놔도 그거 안 해요,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은요,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 더 좋아하지만 그 기능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경험, 그 경험이 긍정적일 때, 재미, 놀이로 바뀔 때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제플슈츠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고객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거기에 뭘 넣었다? 재미를 넣은 거예요. 자, 사람들이 하늘 쳐다보고 내려온 걸 기다리고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펄쩍펄쩍 뛰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즐거워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케이스죠. 되게 성공적인 모델이고요. 실제로 멜버른에 가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저기 저포동 카페하고 비슷했어요. 가면 이제 막 공구상 하나 있고 카페가 처음 들어왔을 때 으슬으슬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싫어했었어요. 시끄러우니까. 밤늦게까지 막 사람들 떠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핫해졌습니다. 왜요? 자, 사람들이 모이니까 외부의 관광객들, 젊은 친구들이 모이니까 뭐가 생겨요? 또 다른 카페가 생겨요. 또 다른 카페를 보고 또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또 다른 카페가 생겨요. 우리나라의 아까 부산시의 점포도 카페 거리처럼 새로운 카페 문화가 여기 만들어진 거예요. 복합하려고 그래요. 얘네들이 만든 거예요. 사실 시초가. 그래서 상당히 유명해졌어요. 유명 인사가 내가 강의도 다니고 샌드위치로 버는 것보다 밖에 외부 활동하면서 버는 돈이 더 많대요. 실제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몰랐어요. 사실은 잘 몰랐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걸 찾았고요. 그게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그것을 재미와 연결했고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맛, 경험, 머릿속에 남아야 될 경험, 그쵸? 이 세 가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네. 맛, 경험, 또 하나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맛이고 두 번째가 네? 분위기. 맞습니다. 세 번째가 분위기. 그쵸? 예. 경험,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그 주위의 분위기. 예. 우리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독립적으로, 물론 요즘은 독립된 공간에서도 되게 많은데 카페 거리를 많이 가지 않아요? 가보면 여러 카페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분위기예요. 젊은이의 분위기,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참 별 사업가가 다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죠, 모델, 그쵸? 쓰레기 팔아가지고, 이제, 봉이 김선달처럼 쓰레기 팔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입니다. 네. 저스틴 기그레그는 아티스트예요. 이렇게, 제가 아티스트 영역을 잘 몰라서,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린 사람은 아니고, 조형, 모형,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못 먹고 살던 친구예요. 아무튼, 예.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랬지만, 하여튼, 이 친구가 우연치 않게 이제 자기가 친한 친구가 있죠. 제 친구가 비즈니스상 이제 해외에 이제 어떤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오랫동안 하는 거. 가는데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툭 던진 거죠. 야, 뉴욕이 그립다. 야, 내가 뉴욕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 좀 보내주면 어때? 야, 요즘 인터넷에 많은데, 야, 그거 인터넷에 하는 게 내가 뭐 의미가 있니? 너가 집에서 쓰던 물건들 있으면 좀 보내봐봐.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집에 이렇게 쳐다보다가, 뉴욕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다가 이렇게 종이에 싸가지고 던졌더니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주위에 이걸 보고, 나도 한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야, 나도 비슷한 것 좀 보내줘. 그랬더니, 그래? 좀 잠깐 기다려봐. 이제 동났죠? 집에 비싼 걸 주기 싫으니까 쓰레기통을 뒤진 거예요. 쓰레기통을 뒤지니까 이제 몽당 연필도 나오고, 먹다 남은 이런 것도 나오고 하니까, 그걸 담아서 보냈는데, 좋아하더라는 거야. 야, 이거 장사 되겠는걸?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길거리에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능마처럼, 뉴욕 거리를 다니면서 물건을 주기 시작했고, 자기가 아티스트니까, 아티스트답게, 좀 이쁘게 꾸몄겠죠? 포장지부터 시작해서 내용물을. 그래서 만들어서 온라인에 올렸더니,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사실 뉴욕에서는 살 일이 없죠. 뉴욕에서는 쓰레기 주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자기도 아티스트를 넣었기 때문에 싸지 않아요. 얼마예요? 6만원, 12만원. 싸지 않아요. 택배비까지 붙어요. DHL 이렇게 보내면 3만원씩 막 이렇게 2만원, 3만원 또 붙어요. 예. 정말 봉이 임선단 아니에요? 가서 쓰레기 주워가지고 10만원에 팔아요. 그쵸? 하루에 10개만 팔아도 100만원이 떨어져요. 예. 어마어마하겠죠. 그쵸? 예. 시장이 뭐라고요? 고객의 니즈. 고객이 이런 문제점, 향수. 문제점을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검증했죠. 검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 다시 모델링.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링. 이거 팔면 되겠네.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면 되겠네. 온라인으로 제품화. 네. 그 유명해지더니 집 앞에 나가면 이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집 앞에다 쓰레기 버리고 가요. 네가 처리 안 하고. 네, 그 정도로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네.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본연의 아티스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은 좋은 아이템이었다라는 걸로 이제 나왔고, 뭐 이제 짝퉁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본연의 아티스트로 돌아가고 돈 많이 벌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모델도 상당히 좀 재밌는 모델이죠. 그렇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객의 문제를 먼저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는 가정 안 하고 그냥 툭 했는데 괜찮네, 피드백이 괜찮네, 실제 그러네, 그걸 이제 사업화로 연결한 케이스입니다. 또 좋은 모델이죠. 그 다음에 이게 없네. 양말이 어디 갔지? 요 같은 경우는 서비스 모델을 잘 만들어서 좀 큰 기업인데 마르샤라는 여러분 잘 아실 건데 우리나라에 지금 있긴 있나 모르겠어요. 큰 기업에서 쓴 모델입니다. 요 모델은 사실 이제 마르샤가 시작한 건 아니고 그 제품을 납품하는 업자가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제품을 좀 잘 팔리게 하는 프로모션을 하고 싶다 라고 제안을 한 거고, 그래서 마르샤하고 그 프로덕트 업자들이 모여서 기획한 모델이에요. 자, 이 제품이 들어가면 이 제품과 같이 산 모델들을 찾아서 레시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한 마요네즈라면 마요네즈 회사는 뭘 붙이든 레시피를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N이 많으면 레시피가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요네즈라는 걸 타겟으로 해서 뭘 사든 레시피를 그 인쇄를 딱 한번 산 거에 따라서 레시피를 제공하는 거죠. 실제로 제공 서비스 모델입니다. 되게 혁신적이었어요. 마르샤에서 시작을 해서
뭐, 여기 잠깐 나왔을 텐데, 매출 자체가 뭐 40% 이상이 급성장을 하거든요. 마르샤가 이런 걸 참 잘해요. 소비자들하고, 우리나라도 한번 왔는데, 우리나라 정서에 잘 안 맞았는지, 지금 많이 축소된 것 같아요. 마르샤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가보셨어요, 혹시? 마르샤? 국내에서는 못 보셨어요? 아, 저는 몇 번 되게 많이 갔었는데, 서울에는 있어요, 아직도. 그 잠실이나 이런 데 보면. 마르샤가 마트는 안 들어오고요. 우리나라가 마트가 원체 강하잖아. 이마트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애들이 되게 강해서 마트로는 안 들어오고 뭐라고 해야 되지? 패밀리 레스토랑? 예, 그걸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내가 제품을 살 수도 있고요. 그 재료들, 식자재들 살 수도 있고 그거를 셰프한테 이렇게 주면 나 이거 원해 하면 그 자리에서 즉석 요리를 만들어주는 요리가 마르쉐였어요. 센세이션했죠, 처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존 제품을 잘 팔게 하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제품과 관련된 어떤 사용 방법을 줌으로 해서 기존 제품에 대한 사용을 더 많이 하고 그 값어치를 높이는 거죠. 와, 마요네즈가 이런 역할이 있었네. 아, 마요네즈가 이래서 마요네즈가 더 좋은 거네. 라는 인식을 더 바꾸게 되고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쓰게끔 만드는 케이스입니다. 요즘 스타트업들 중에 이런 모델들을 많이 오퍼를 하세요. 대기업들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투자를 받으러 오셨는데 아직 투자는 안 했는데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재고관리 서비스라 그래서 마트에 진열돼 있잖아요, 그렇죠? 셀프에 이제 쫙 진열돼 있을 겁니다, 제품이. 그러면 카메라를 디텍트를 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어느 시간대 제일 많이 사고 어떤 사람들이 제일 쓰는지 데이터화하고 그 다음에 재고량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재고가 떨어졌다는 걸 감지를 시켜줘요. 이해되셨어요? 그거를 우리 스타트업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거의 다 완성됐어요. 거의 다 완성됐고 또 하나 더 특별한 기술이 있는데 그건 아직 공개를 못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대기업들이 이 대기업 내부에서 기술 개발이나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하기가 쉬워요. 스타트업들이 이런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디텍트하고 아까 얘기했던 린하고 애자일 모델을 통해서 빨리 실현을 시키거든요. 그걸 가지고 오퍼를 하면 돼요.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오퍼를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뺏기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사실 아이디어를 뺏기는 케이스도 좀 있긴 하지만 이 아이디어 자체를 안 뺏기게끔 잘 모델링을 핵심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델링을 잘 하시면 사실은 이게 좀 큰 효과,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좋은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얘기한 마르쉐 모델처럼. 이게 마르쉐가 만든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만들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왜 없지? 요런 모델도 있어요. 사실 아이디어 내는 것 중에 이렇게 내는 것도 되게 좋은 모델이에요.
좋은 아이템들 중에 가끔씩 잘 나오는 모델이 이런 유저 이노베이션이라는 모델이에요. 스타트업들 중에 형태 중에 남의 문제를 긁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게 함정일 수도 있는데 좋은 방법, 내 문제인데 쟤도 그 문제를 갖고 있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찾을 때 계속 내가 정말 잘하는 거를 위주로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도 위험하고요. 두 번째는 막 처음 이제 어떤 아이템을 하지? 너 뭐 필요해? 막 이렇게 시장을 찾는 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너무 내가 할 줄 모른다면. 그렇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좋은 스타트업 모델 중에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한 유저 이노베이션. 스스로가 어려워. 이거를 스스로가 해결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재밌는 걸 하나 붙였어요. 어떤 모델을 붙였죠? 기존에 있는 모델. 되게 좋은 모델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네? 검증이 된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미 이 사업 모델은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의 어플리케이션을 다르게 바꾼 거죠. 얘는 집이라면 나는 가방이라는 거예요. 네. 되게 많아요. 제가 이번에 9월달 독일에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티 스테이션하고 이렇게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게 군데군데 있어요. 특히 이제 베를린은 관광도시잖아요. 경제도시보다는 정치도시고 관광도시거든요. 네. 근데 가보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커피숍, 그 샵들, 기념품 파는 슈베니어 샵들, 이런 데 붙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가방이 안 보여요. 가방 보관하는 데는 따로 있으니까. 네. 잘 보관하고 있죠. 밖에다가 보관했으면 누가 들고 와도 모르잖아. 그렇죠? 네. 아무튼, 되게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많이 돌아다니지만 한 도시에 가면 한 도시에 머무는 케이스는 거의 없죠, 그렇죠? 어차피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되게 갈 때 엄청나게 무거운 거, 들어올 때 쇼핑 가방까지 이렇게 오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해요. 자기의 문제를 기존의 해결 방법을 적용을 해서 해결했다. 되게 좋은 모델이고 실제로 투자도 엄청 받았습니다. 네,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1차 투자가 아까 100만 불 정도 받았다고 하지만 2차 투자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000만 불 가까이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글로벌 비즈니스 때문에. 네,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투자를 받은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이 아이디어. 네, 근데 이 아이디어 어때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진입장벽이 되게 적죠, 그쵸? 근데 왜 이게 성공할까요? 자, 에어비앤비나 우버를 한번 더 보세요. 에어비앤비는 없던 모델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에어비앤비는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리딩 법칙이에요. 리딩 선자의 법칙이에요. 먼저 이끌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돼지국밥집 제가 이제 돼지국밥 낙지볶음집 가면은 가장 먼저 찾는 게 이게 진짜 원조집인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이제 심사하러 갔다 왔습니다. 대구 쪽에 대구 현풍을 갔다 왔거든요. 현풍하면 유명한 게 곰탕이래요. 곰탕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곰탕집을 이제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기 아시는 분이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가장 현란한 거야. 진짜의 원조는 따로 있는데 딱 치면 그게 제일 먼저 나온대요. 가짜가. 예. 얘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있어요. 근데 가면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원조를 찾아주시더라고. 여기 가시고 사진도 찍어 왔어요. 제가. 이게 장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게 속지 말라고 제 사진을 갤러리에 카메라에 네. 여기 원조 현풍 박조선 할매 곰탕 이렇게 잊어먹지 말라고 찍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역 터미널에 있고 막 이런데 거기에는 맛이 다르대요. 맛이 다를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보세요. 제가 어떤 동네에 갔더니 원조를 찾아요. 이유는 그렇죠. 오랫동안 먼저 했으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고 검증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자, 리딩도 이 사업도 맞잖아요. 비즈니스에서도요. 왜 사업을 견인할 때 리딩을 하고 싶으냐면 검증이에요. 리스크는 있어요. 사실 초기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새로운 퍼스트 무브라고 하는데 패스트 팔로우 그러니까 전략의 퍼스트 무버라 그래서 먼저 시장을 견인하는 사람, 패스트 팔로우는 후발주자라서 쟤를 보고 쫓아가는 방법. 보통 이제 전략이 있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시장의 파급 효과는 퍼스트 무브예요. 시장을 선도하는 거죠. 스마트폰 시장의 선도는 애플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한도가 좀 바꾸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여지까지는 애플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아요. 국내에서는 사실 애플이 좀 고전을 면하고 있죠. 우리 브랜드, 국가 브랜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해외 나가보시면요. 거짓말 아니고 갤럭시 없어요. 다 애플이지. 예, 거의 애플을 쓰세요. 그 정도로. 예. 아무튼 이게 선자의 법칙이나 원조 법칙이 되게 중요하고요. 방금 얘기한 에어비앤비의 짝퉁이 뭐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다 소소하거나 다 사라져요. 에어비앤비가 인지 똑같이 스테이셔니가 똑같이 머릿속에 인지돼 버리면 선자의 법칙.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이디어를 먼저 선도를 하신다 그러면 빨리 브랜딩화 시키고 파급 효과를 높이면 네트워킹 효과를 빨리 높이면 이미 시장에서의 마켓 쉐어를 장악하는 겁니다. 스타트업이 하긴 쉽지 않아요. 하긴 쉽지는 않지만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기술적인 요소가 적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한 비즈니스 모델적인 요소가 강한 사업일수록 빠른 시간을 버티래요. 네트워킹 효과, 바이럴, 특히 바이럴, SNS를 통한 터칭, 이런 방법을 제대로 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신발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제가 지금 어차피 USB를 꽂아놨으니까. 대기업들이 어떤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확 바꾸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한번 보시죠.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실제 시행했던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 회사가 이제 P&G고요. 두 번째 회사가 하이네켄이에요. P&G는 사실 이제 되게 오래된 회사거든요. 130년, 140년 거의 이렇게 가네요. 근데 전 세계에서 넘버 원 되는 제품을 70개를 갖고 있어요. P&G라는 회사가. 프록트앤갬블러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예.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들었어요. 질레트, 타이드. 그러니까 소비재 제품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업체가 하는 방식이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쇼를 해요. 그때 뭘 하냐면 소비자들을 모시고 와서 신제품 테스트를 하거나 또는 반대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를 그 자리에 그 니즈를 듣는 시간을 내요.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많이 가져요. P&G가 항상 하는 거고, 여러분들 만약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P&G의 C&D 프로그램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C&D라고 해가지고, Conduct and Development라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하우스 방식, 그러니까 큰 기업들은 내부에 있는 역량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연구자들이 머리 똑똑한 애들이 기획하고 생산하고 막 만들어서 제품을 쫙 출시를 하는데, 이 방식을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필요 없어. 이제 앞으로는 오픈이야.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다 오픈해버려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좋은 기술이 있으면 야 우리랑 같이 하자. 또 거꾸로 야 우리 그 중에 하나가 페브리즈. 페브리즈라는 모델을 보시면 페브리즈가 P&G에서도 나왔지만 다른 회사에도 유사한 것들이 나와요. 섬유 유연제가 유연제가 아니라 그 탈취제가. 근데 그 회사들한테 공급을 해 공짜로. 야 공짜는 아니죠. 사실 이제 라이센스 자 우리가 핵심 기술이 요거 있는데 야 너네 제품에 쓸 수 있겠는데 너네 제품 만들었어. 라이센싱해. 우리는 우리끼리 갈게. 이게 오픈이에요. 그 C&D 모델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하나의 초기 형태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P&G가 그걸 잘해요. 듀라셀이라는 모델, 자 보세요. 건전지하면 한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건전지 로켓 배터리, 로켓가 한때 고전을 묻지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 아세요? 환경으로 건드립니다. 건전지에서 환경적인 아주 나쁜 다이옥신 여러 가지 이게 나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건전지를 안 쓰는 방향으로 쫙 한번 퍼진 적이 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한번 됐었어요. 그러니까 건전지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솔라셀 이런 쪽으로 한때 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잠재운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잠재운 거예요. 자, 이미지를 바꿔놓는 거죠. 건전지는 나쁜 게 아니야. 따뜻한 경험을 가질 수 있어. 라는 개념으로, 포지티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마케팅이거든요. 사람의 인지를 처음에 네거티브한 거를 새로운 개념으로 바꿔놓는 거죠. 똑같은 제품을 다른 개념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거를 제일 잘하는 게 P&G하고 네스카페예요. 네스카페가 이런 것들 되게 잘해요. 경험적인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평소에는 부정적이고 이랬던 제품을 긍정화시키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수요를 더 늘리는 방법을 많이 한다는 거죠. 마케팅적인 측면인데 이게 바로 서비스 계획이에요. 서비스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네스카페가 있는데 네스카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거 넷을 내고 이 경험 마케팅을 제일 잘하는 회사가 아까 얘기했던 하이네켄, 그 다음에 P&G, 그 다음에 네스카페. 네슬레도 좀 잘하긴 하는데 유럽 애들이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따뜻한 경험, 좋은 경험. 아까 제플슈츠 기억나시죠? 그쵸? 어떤 재미를 줄 수 있는 경험, 따뜻한 경험, 제품에 대한 인지를 바꾸는 경험, 이런 것들이 제품의 사용자들한테는
단순히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더 좋은 호감. 그러니까 아까 밥 먹을 때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분위기라고 했듯이 그 이미지를 같이 영상을 한다는 거죠. 나는 우리 아버지가 같이 항상 아침에 나랑 같이 코카콜라를 마셨어. 그러니까 펩시콜라가 아무리 맛있어도 나는 코카콜라 먹을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개념. 예, 그런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대기업에서 뭐 보여줬지만 사실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효과가 가장 커요. 실제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품이라는 거를 단순히 온라인에 올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대리점 에이전시 파트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경험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서 워드 오브 마우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입소문을 내는 거예요. 입소문. 그러니까 타는 거예요. 아, 너 그거 알아? 이 제품이 있는데 이거 정말 좋았어. 난리 아니야. 지금 제일 핫해. 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도록 SNS에 올라가야 되는 게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제품을 통한 고객들의 경험함. 예. 이 모델이 사실은 이제 제품에서는 서비스 모델, 서비스에서는 프로덕트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제 오늘 얘기한 거는 다 정리해드리면 다시 비즈니스라는 걸 새롭게 이제 점검을 해드리고 비즈니스 모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해를 하신 겁니다. 아, 이게 비즈니스가 모델하고 그냥 모델링 한다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사업 기획서로 가기 전에 어떤 개념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비즈니스들이 스타트업들이 또는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소비자한테 알리고 인지시키고 비즈니스 모델링화 되는 과정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케이스 스터디를 하신 거예요. 뭐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 정도 했죠. 그쵸? 그래서 내 아이디어도, 지금 이제 다시 아이디어를 정립하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소비자와 접근을 좀 해야겠구나. 나도 이런 서비스 기획이 필요하겠구나. 나도 프로덕트적인 부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비즈니스 모델에 넣으셔야 되거든요.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케이스 스터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실 거라고 믿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업 없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